민주당으로 볼 때는 몰락으로 가는 길이에요. 수박, 뭐 영모, 반동분자, 인민재판 이런 정당을 국민들이 지지할까요? 이재명 대표는 어쩔 때는 본인이 딸려가는 것 같기도 하고 모랄체인 거죠. 팬덤이 나고 내가 팬덤인 거고. 절대 윤석열당 안 됩니다. 국민의힘. 절대 이재명당 안 됩니다. 민주당은. 그거는 5년 단임제 갖고 있는 숙명이. 지금 저기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재명 당대표 저러는 분들은 공천 때문에 저러는 거예요. 내년 선거 끝나고 나면 이재명 대표가 이겼든 윤석열 대통령 쪽 국민의힘이 이겼든 다 레임덕입니다.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들이 소위 뭐 수박, 비명 의원들 명단을 꼽으면요. 10명을 꼽아도 들어가고 7명 꼽아도 들어가고 5명 심지어 막 3명 탑3 안에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. 의원님. 언제부터 이러신 거예요? 원래는 제가 민주당에서도 약간 강경 투쟁파의 이 선두그룹이었거든요. 그래서 검찰개혁 처음 시작할 때는 뭐 지금 이런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제가 뭐 다스베이다나 무슨 뉴스공장이나 거의 매번 출연해서 네. 검찰개혁 관련된 뉴스 공급원이었어요, 제가. 그치, 막 조국수호에 앞장서셨던. 조국수호대라고 그래서 아직도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엄청나게 안 좋게 생각하거나 이제 문제를 삼는 건데. 그랬던 의원님이. 제가 언제부턴가 이렇게 좀 분위기가 바뀌는 걸 느껴졌는데 또 우리는 대표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대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실이 정확해야 되고 다양한 주장을 일단 소화해서 그 위에서 국가라고 하는 뭐 우리 민주당 네. 이런 공공성을 가지고 결정해야 되는데 지지자한테 휘둘릴 수도 있겠다는 위기의식 같은 게 좀 생겼어요. 네. 그래서 이제 유튜브 출연도 안 하고 유튜브를 아예 안 보고 문자도 잘 안 보고 뭐 그런 시기하고 좀 맞물려 떨어져서 저를 공격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가 이재명 경기도지사하고 약간 다툼을 할 때예요. 그 재난지원금 가지고. 네, 제가 최고위원이었거든요. 네. 그 재난지원금을 우리 선별 지원을 통해서 먼저 어려운 사람부터 하고 재난지원 보편 지원은 10만 원 나눠주는 거. 이거는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경기 회복을 위해서 하자. 근데 이제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에서 10만 원 뿌리자. 이거 뭐 논쟁을 했죠. 그때부터 유튜브 분위기가 돌기 시작하더라고요. 수박에 꼽히면서 그 유튜브에서 이제 저를 수박이라고 했던 근거들이 있어요. 네. 그 근거들이 대표적인 게 최강욱 징계를 주도했다. 그 징계 심판위원으로 들어가서 그걸 주도했다는 거예요. 제가 징계위원이었다면 아마 회피를 했을 겁니다. 네. 근데 위원도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김종민은 어떻게 좀 몰아붙이려고 거기다 위원도 올려놨어요. 아니셨어요, 네. 심지어? 그리고 이게 돌아다니는데 유튜브에서 돌아다니니까 이걸 뭐 언론 중재를 할 수도 없고 또 뭘 어디가 항의할 수도 없고 걷잡을 수 보는 없이 사람만 퍼지고. 보는 거니까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어요. 그래서 또 한 번 뭐가 또 떴다고 연락이 왔어요. 뭐 가짜 뉴스로 내가 저기 뭐 국힘당 의원들 만나갖고 무슨 부정 비리 연루됐다. 이건 뭐 100% 가짜 뉴스죠. 그래서 그것도 이제 얘기한 사람이 바로 한 30분 안에 내려버리더라고요. 네. 그 다음에가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표결했습니다. 네. 근데 김종민이 수박이라서 해임 건의안 표결 안 하기 위해서 기권을 했다고 제가 본회의장에서 나가는 사진을 올려놨어요. 밖에 로비에서 잠깐 대화하고 차 한잔 마시려고 나가는 거였거든요. 표결을 했습니다, 제가. 투표하고. 네. 근데 그런 사실관계 전혀 확인을 안 하고 하여간 표적을 딱 삼아서 이런 가짜 뉴스를 가지고 갖다 덕지덕지 붙여놓는 거예요. 친명 유튜브에서 딱 수박으로 표적에다 그러면 이게 수박이 되는 거야. 근데 사실은 아니잖아요. 오래 못 갑니다. 그런데도 이렇게 하면 이건 이재명 대표한테도 안 좋고 그런 지지를 받는 이재명 대표 지지가 얼마나 가겠습니까? 그다음에 민주당으로 볼 때는 이건 몰락으로 가는 길이에요. 이런 식의 수박, 영모, 반동분자, 인민재판 이런 정당을 국민들이 지지할까요? 저는 갈수록 민주당을 몰락시키는 길이다. 당장이라도 그만둬야 돼요. 김일성이 북한에서 다 몰아낼 때 하던 짓이에요. 반동으로 몰아낼 때. 근데 이런 거를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에서 안 되죠.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팬덤 강한 사람이었잖아요. 근데 그분들은 지금 보면 진짜 리더였어요. 조금 독재적이기도 하지만은 내가 정했다. 네. 팬덤 따라오는 거예요. 김대중 전 대통령이 DJP 연합한다.
다 깊은 뜻이 있으셨겠지. 라고 애들이 따라가는 네, 거고 네, 네. 추석 앞두고 이번 인터뷰에서도 재밌었잖아요. 친박 그런 거 없다. 없다. 나 팔아가지고 하는 사람. 박근혜가 내가 오늘 기다면 기야. 끝이야. 이재명 대표는 어쩔 때는 본인이 딸려가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볼 때는 이끌어가는 게 그러니까 아니라 모랄체인 거죠. 팬덤이 나고 내가 팬덤인 거고.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화합해야 된다. 수박하지 마라. 뭐 이런 말 몇 번 하셨잖아요. 네. 아, 본 뜻은 그게 아니셔. 우리가 더 세게 하라는 뜻이야. 라고 막 하잖아요. 네, 그게 네. 김대중 박근혜 팬덤은 그런 게 없었다니까요. 아니, 그러니까 한마디 그게 하면 끝이지. 우리 민주당의 남은 숙제 중 하나 이재명 대표 구속 여부가 이제 한번 이제 쓰나미가 지나갔잖아요. 네. 마지막 쟁점이 이 문제입니다. 이재명 대표를 얼굴로 해서 민주당이 총선 이길 수 있겠냐. 제가 만나본 대다수의 의원들은 네. 어렵다고 봐요. 근데 그래도 구속은 아니니까 우리가 부결을 시켜줘야 된다. 이래서 부결을 찍은 거지 이재명 대표로 가자. 이래서 부결 찍은 건 아니에요. 특권 내려놓기 얘기한 다음에 그 이틀 남겨두고 SNS에다가 부결시켜달라고. 단식 중에 네, SNS 부결 메시지. 호소했잖아요. 네네. 지금 부결은 시키지만 지도자로서는 어렵겠다. 이런 판단을 했고 저도 정말로 많은 당원들이나 아니면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딱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.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. 그 약속 깨면서 사과 한마디 없이 그렇게 그렇게 SNS 메시지 올리냐. 손바닥 뒤집디 약속을 뒤집으면 그게 어떻게 정치 지도자냐. 네. 이게 제일 큰 외상값이에요 사실. 이 외상값 갚을 준비를 어떻게 할지 난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지금 이 국민들한테 이 외상값을 갚아야 된다. 그런 약속도 안 지키면서 네가 하는 약속, 니네 당이 하는 약속 우리가 어떻게 믿냐? 네. 이 외상값 청구할 거예요. 이 문제가 이번 총선 때 이재명 대표를 대표로 해서 민주당 승리할 수 있느냐? 저는 부정적인 의견도 많은데 공천권 때문에 네. 사람들이 말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? 오히려 공천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. 이재명 대표로서는 다들 어렵다고 보지만 공천, 그다음에 뭐 유튜브 강성 지지자, 반발 이런 것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거든요. 근데 속마음은 걱정을 많이 해요.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있는 분들이나 이재명 대표 주위에 있는 분들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. 절대 윤석열 당 안 됩니다. 국민의힘. 절대 이재명 당 안 됩니다. 민주당은. 그거는 5년 단임제 갖고 있는 숙명이 지금 저기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재명 당대표 저러는 분들은 공천 때문에 저러는 거예요. 내년 선거 끝나고 나면 이재명 대표가 이겼든 윤석열 대통령 쪽 국민의힘이 이겼든 다 레임덕입니다. 그리고 그분들 구속되든 뭐하든 탄핵되든 관심 없어요. 그러니까 여기서는 국민 51%를 얻기 위해서 어느 정당에도 변화하고 본인들이 믿고 있는 가치가 뭔지 정체성이 뭐였는지 이걸 다시 확인해서 그 길로 정도로 돌아가야 됩니다. 지금 더 가면 국민들이 양쪽이 지금 다 궤도를 이탈해서 가고 있으니까 지금 그냥 모르고 가고 있는데 제 눈에는 아주 이상합니다. 둘 다. 지난 1년 동안 우리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는 국정 운영을 책임진 정권이 무슨 뭐 공산주의 무슨 공산 전체주의 얘기나 하고 앉아 있고 색깔론이나 다시 들고 나오고 좀 무책임한 정권이잖아요. 그럼 여기에 우리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 정당으로 딱 낙인이 찍혀가지고 양대 정당이 다 식물 정당이 돼 있어요 지금. 우리 민생, 미래, 진도가 아무것도 안 나가고 있습니다.